여러분, 요즘 자영업자의 절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표를 볼까요? 아마 이 지표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냥 단순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스 요금 연체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연체. 2020년에 100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만이. 근데 도시가스하고 자영업자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도시가스는요,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쉽게 생각하면 화력입니다. 전기도 많이 쓰지만 도시가스도 굉장히 많이 써요. 일단 싸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가 도시가스가 쌉니다.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지나면 할증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도시가스는 자영업자들 가게 곳곳에다가 한두 개씩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체하는 사람이 2020년에 100만을 훌쩍 넘길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한국도시가스의 체납 현황입니다. 이게 2020년 8월까지가 83만입니다. 83만 3,450가구나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몇 개월이 더 남았습니까? 4개월이 더 남았잖아요. 여기에 4개월이 더 남은 것을 50%, 8개월이니까 절반 나눠서 또 절반을 계산해 보니 120만이 넘는다는 가정이 나와요. 120만이 넘는다는. 단순 가정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 연체가 120만이 넘는다. 100만을 넘어서 120만까지 간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 가게들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되죠. 가게는요, 쓰는 만큼 내기 때문에 그나마 비용이 좀 적지만, 이게 자영업자들은요,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가 있으니까 그 도시가스 요금도 비쌉니다. 저도 국밥집을 할 때 한 달에 최소 요금이라는 걸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면 한 23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계속 나왔거든요. 한 달에. 국밥집이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국밥집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가스 요금이 23만 원, 30만 원 나온다 하면 32만 원 나온다.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국밥 한 그릇 팔았을 때, 8,000원짜리 한 그릇 팔았을 때 많이 남으면 얼마 남을까요? 5,000원? 3,000원? 3,000원? 많이 남으면 한 3,000원 남는다고 쳐요. 그러면 가스값을 내려고 그러면 엄청난 그릇 수의 국밥을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작은 가게에서 지게 도시가스 요금이 30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이게 코로나19가 빵 쳤잖아요. 그러면서 손님은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배달도 된다고 하지만 배달에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배달은요, 가게를 유지하고 홍보하는 정도지 배달로 가지고 가게를 꾸려가려고 그러면 배달 전문 업체가 돼서 규모의 경제, 다시 말해서 배달 건수가 굉장히 많아야지만 가능해요. 결국 일반 가게에서는 배달은 홍보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가게 매출이 월등하게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 요금은 굉장히, 이게 한 번 계약을 하면 도시가스를 적게 써도 그만큼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충격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지금 뿔이 났다, 절규를 한다, 고함을
탄식을 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정부의 어떤 이런 현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너무 엄격한 방역 잣대를 갖다 댄다는 거예요. 너무 엄격한 방역 잣대를 말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워서 죽겠는데, 누구 말하면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니까 자영업자들은 죽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 체감 지수도 보면 2021년 1월에 전통시장은 35.5고요. 이게 나머지 소상공인 35.8이에요. 이게 100이 기준인데 100이면 장사가 그냥 보통 수준이다예요. 그럼 35.3이면 장사가 폭망했다잖아요. 그러니 난리를 치고 또 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K방역 좋다 이거예요. K방역을 안 하겠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여를 했고, 코로나 전선에 최전선에서 총알바지 역할을 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도 좀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 마이도 아니다. 1시간만 더 영업하게 해달라. 밤 9시까지 영업 제한하는 것을 1시간만 더 하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택도 없는 소리였어요. 택도 없는 소리. 비수도권은 10시까지 연장을 해줬지만 수도권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녁 9시만 되면 밤이 경제 멈춤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한숨만 쉬고,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뭉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은요 여러분 뭉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하루 장사를 안 하면 망해요. 아니 망하지는 않겠죠.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것, 이것은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감안을 해줘야 합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 PC방에서. 생존의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집합금지, 집합 제한 업종의 간절한 호소를 전합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오후 10시까지 1시간만 연장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모르겠다. 그냥 우리는 벌금 내겠다. 영업정지 맞겠다. 자정까지 영업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정까지. 그러면서 0시 개점 시위를 하겠다는, 0시까지 가게를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0시까지. 저는 제가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바닥은요, 우리가 보고 듣는 일반적인 제도권의 방송이나 신문에서 나오는 거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바닥은 무너지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